불과 100년 전까지 인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내가 하필 왜 지구에서 태어났고 왜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거나 자기 개발하시 아니 사실 이런 고민은 인류 원리에 대한 고민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류 원리? 하실 텐데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내가 하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의 해답은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을 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소라달팽이로 태어났다면 이런 고민을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질문조차 생겨나지 않았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왜 하필 내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 에 대한 해답은 지금 시점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구수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기원전 3000년 전엔 지구 전체의 인구가 1억 명도 안 됐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3000년에 태어났을 확률보다 지금 태어날 확률이 75배 이상은 높은 셈이죠. 이건 좀 어거지 같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게 인류 원리입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이론에 가까운데 인류 원리가 발달해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인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은하에 있는 별만 최소 2000억 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크기도 충분히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드워드 허블이 다른 은하들을 발견하면서 인류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그 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저 또한 우주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죠. 한마디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다가 1973년 브랜던 카터가 왜 하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까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인류 원리로 해석하면서 인류 원리가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다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이고 인간이 생겨나지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좀 억지 같은 설명이죠. 하지만 인류 원리는 여기에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이 생겨날 확률이 수천조 분의 1이라고 한다면 고전역학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류 원리로 설명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의 숫자가 수천조 개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같은 행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의 크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 같은 행성이 생겨날 확률이 수천조 분의 1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이 많아봐야 수천억 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생겨난 이유가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수천억 배 이상 컸기 때문에 지구 같은 행성이 생겨난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이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덕분에 인간이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인류 원리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기에 되게 유용한 설명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인류 원리나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썸네일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제는 다중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맛배기였고 슬슬 소름 돋을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지구가 생겨날 확률이 수천조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주의 행성이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구가 생겨난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되는 인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주가 생겨날 확률입니다. 1987년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주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4가지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힘의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중력이 너무 강해서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 되어버렸거나 모든 물질이 방사능 붕괴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절묘하게 4개의 힘의 균형이 딱딱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우주의 구조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와인버그는 모든 힘들이 랜덤한 값을 가질 때 우연히도 우주의 모든 물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그 계산값은 놀랍게도 0.0000001%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의 120승분의 1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길 확률이 아까 설명했던 하필 지구가 생길 확률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것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 왜 하필 우주가 이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런 걸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간단했을 테지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인류 원리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확률보다 많은 경우의 수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아까 지구가 존재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힘들이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 우주 밖에도 다른 형태의 우주들이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우주 같은 우주도 존재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거 소름 돋는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엄청나게 많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으로 우주가 유지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사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촉근 이론 영상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에서 우주가 11차원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는 차원 외에 또 다른 차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2003년에 마이클 더글라스에 의해서 이 차원들이 어떠한 경우의 수의 형태들을 가질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려 10의 500승이었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서 시공간의 차원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결정하는 형태의 경우의 수가 1 다음에 0이 500개가 붙는 숫자 1000000 해서 0이 500개가 붙는 숫자라는 소리인 겁니다. 와, 이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올릴 촉근 이론 시리즈에서 할 건데 아무튼 인류 원리와 촉근 이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여러 개다라고 하는 다중우주 이론, 즉 멀티버스의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정말로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가뜩이나 넓은 우주가 또 무한하게 많다니 말이죠.